지점장님, 자세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제가 교정해 드릴게요.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37살 여자의 따뜻한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요. 천천히 팔로우스루 하시면 돼요. 그녀의 몸이 제 등에 밀착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65살. 아내와 사별한 지 2년. 제가 여자의 체온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편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제 옆으로 돌아와 빙그레 웃었어요. 연한 분홍빛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햇살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지점장님은 다른 분들이랑 달라요. 뭔가 세련됐달까? 아니에요. 제가 진짜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녀가 제 팔을 살짝 쳤습니다. 장난스러운 스킨십이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레슨이 끝나고 클럽하우스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어요. 제가 살게요. 오늘 지점장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아니, 제가.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췄어요. 묶은 머리에서 몇 가닥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지점장님, 혹시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혼자 사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 아내를 2년 전에 잃었습니다. 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살짝 덮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남편이 바람났어요. 3년을 참았는데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게 보였어요. 힘드셨겠어요. 혼자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지점장님.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지점장님은 좋은 분 같아요. 왠지 의지하고 싶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단순한 위로일까 아니면 다음 주에 VIP 레슨 받으시는 거 어때요? 아침 7시. 다른 분들 오기 전에 저랑 단둘이요. VIP 레슨이요? 네. 지점장님한테만 특별히 드리는 제안이에요. 그녀가 일어서며 제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봐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녀가 클럽하우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남은 그녀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점장님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어요.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죽은 후 완전히 닫혀버렸던 마음에 다시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올감이었다는 것을. 그 달콤한 문자 한 통이 4억 원짜리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환한 미소 뒤에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아들 집 작은 방에 얹혀 살며 매일 밤 대리운전으로 9,000원씩 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은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큰 행운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아들 집 작은 방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진짜 언제까지 모셔야 돼? 애들한테도 안 좋다니까. 아들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평도 안 되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어요. 65살. 33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남자가
지금 며느리 눈치를 보며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입니다.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분당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찍혀 있었죠. 골프 레슨을 받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던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집 귀퉁이에 얹혀 살며 매일 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일하러 나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벌써 안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민준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녀석이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응, 민준아. 아직 안 잤어? 할아버지 또 나가? 응. 일하러 가야지. 민준이가 코를 찡긋거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냄새나. 엄마가 할아버지 방 들어가지 말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빨래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그런 모양이었어요. 제 손자가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준이는 대답 없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딸깍.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15년 된 소나타가 보였어요. 차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딩동. 콜이 떨어졌어요. 판교역 인근. 9,000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어요. 신호등에 걸렸을 때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푹 꺼진 눈. 희끗희끗한 수염 자국. 이게 정말 나인가. 8개월 전 골프장에서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만 해도 저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5분 뒤 고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초반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기사님. 여기요. 네, 손님. 수지. 내비쳐봐. 빨리. 반말이었지만 참았습니다. 9,000원이 절실했으니까요. 출발하려는데 손님이 뒷좌석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올렸습니다. 야, 에어컨 좀 세게 틀어봐. 네, 알겠습니다. 한겨울인데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손님은 전화통화를 시작했어요. 야, 나 오늘 회사에서 승진 확정됐어. 과장 달았다니까. 승진. 그 단어가 칼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저도 예전엔 지점장이었습니다. 부하 직원 20명. 월급 500만 원. 골프장 회원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30살 취객의 반말을 들으며 9,000원을 벌고 있습니다. 수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손님이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카드 결제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9,000원. 9,000원. 편의점 도시락 2개 값이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8개월 전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지점장님은 다른 분들이랑 달라요.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의지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7건을 더 받았습니다. 56,000원을 벌었어요.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이불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깔아둔 겁니다. 제 방엔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었죠. 소파에 누웠습니다. 스프링이 등을 찔렀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눈을 감자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7살. 골프 레슨 프로 한지우. 아니,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4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아파트도 퇴직금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아들 집 소파와 낡은 차 한 대. 그리고 매일 밤 9,000원씩 버는 대리운전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녀를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걸 잃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않을 테니까요. 모든 것은 1년 전 퇴직식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33년 근속. 제 명패가 지점장실 문에서 떼어지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직원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을 안고 로비를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제 이름이 벌써 지워져 있었습니다. 김성호 지점장. 그 5글자가 33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당 서현동 아파트 26평. 현관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정적이 저를 맞이했어요. 아내는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 6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70kg이던 아내는 40kg까지 야위었죠. 마지막 날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던 그 마른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혼자 외롭게 살지 마요.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지점 실적, 고객 관리, 직원 교육. 그렇게 2년을 보냈죠. 그리고 퇴직. 갑자기 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어요. 정장을 입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건강은 괜찮아? 바쁘지 않으면 주말에 밥이나 한번 먹자.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 주말에 애들 학원 상담 있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1분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130만 원. 아파트는 시세 4억 원. 숫자로만 보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외로움을 채워주진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 과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 박 과장이 아니라 그냥 이웃이었죠. 지점장님, 요즘 뭐 하세요? 집에서 쉬고 있네. 아, 심심하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퇴직하고 나서 우울증 오셨거든요. 골프라도 배우시는 게 어때요? 골프.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분당 인근 골프 연습장. 여러 곳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곳을 골랐습니다. 프리미엄 골프 아카데미. 회원제 연습장이었어요.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 깔끔했습니다. 레슨비는 한 달에 100만 원. 비싼 편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은행 지점장 출신이 동네 저렴한 연습장에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슨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가능하세요? 다음 날 연습장을 찾아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타석이 펼쳐졌습니다. 좌우로 20개 타석. 천장은 높고 조명은 밝았어요. 벽면엔 프로 골퍼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레슨 상담 예약한 김성호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석에 앉아 연습장을 둘러봤어요. 타석마다 사람들이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였어요. 다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비싼 골프복을 입고 최신 클럽을 들고 있었죠.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김성호 고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37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는 한 70cm. 묶은 머리에 흰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화사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슨 프로 한지우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했어요. 처음 배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타석으로 가볼까요? 그녀를 따라 타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클럽을 건네받았어요. 7번 아이언이었습니다. 일단 편하게 한번 쳐보세요. 자세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클럽을 휘둘렀습니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격려하는 미소였어요. 고객님,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최근에 퇴직했고요. 아, 지점장님이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쩐지 풍채부터 남다르시더라니. 지점장님 같은 분이 골프 배우시면 정말 멋있으실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퇴직 후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냥 취미로 배우려고요. 좋은 선택이세요. 골프는 인생이랑 비슷해요.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레슨은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전 10시. 처음 한 달은 그저 골프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립 잡는 법, 스윙 자세, 어드레스 방법. 지우는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스윙 정말 좋아졌어요. 역시 배우는 속도가 빠르시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 앉았어요. 지우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살게요. 아니, 제가. 괜찮아요. 지점장님한테 늘 배우기만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어요. 지점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작년에 이혼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야, 남편이 바람났어요. 회사 후배랑 3년을 참았는데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남자가 나쁜 거였어요. 지우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지점장님도 혼자 사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롭죠. 많이 외롭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집에 혼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TV를 켜놓고 자요. 그래야 좀 덜 외로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좋은 분 같아요. 아내분이 많이 그리우시죠? 목이 메었습니다. 네, 가끔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기념일도 기억 못했고요. 근데 지점장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지점장님은 진짜 남자예요. 그녀가 손을 거두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VIP 레슨 받으실래요? 아침 7시. 다른 분들 오기 전 시간이라 조용해요. 1대1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VIP 레슨이요? 네. 추가 비용은 없어요. 그냥 지점장님한테만 특별히 드리는 제안이에요. 왜 저한테만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만나는 시간이 요즘 제일 행복해서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7시. 연습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조명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타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커피 드실래요? 그녀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점장님, 허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좀 빼고요. 그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몸이 제 등에 완전히 밀착됐어요. 느낌 오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해요.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시간 동안 그렇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자주 제 몸을 터치했어요. 허리, 어깨, 팔. 자세 교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클럽하우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지점장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지점장님 생각 자주 해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남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점장님은 달라요. 진심이 느껴져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했어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고마워요, 지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7시에 올게요. 네, 그러세요. 연습장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오늘 레슨 너무 좋았어요. 지점장님 덕분에 요즘 잠도 잘 와요. 고마워요. 하트 이모티콘이 2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65년을 살며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사냥의 시작이었죠. VIP 레슨은 3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텅 빈 연습장에서 저와 지우 단둘이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제 일주일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실내 연습만 할게요. 레슨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지점장님 추우시죠? 이리 오세요. 지우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어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제 팔에 팔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따뜻하네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점장님. 네? 제가 너무 적극적인가요?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오빠한테 말하려던 게 있었거든요. 오빠? 그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지점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딱딱해서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러세요. 고마워요, 오빠. 그 한마디에 제 이성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 제가 사실 상의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희 오빠 있잖아요. 친오빠. 얘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좋은 게 하나 들어왔대요. 사업이요? 네, 골프장 회원권 공동 구매요. 근데 이게 일반 회원권이 아니라 VIP 회원권이래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고급스러운 골프장 전경이 나왔어요. 여기 용인에 새로 생기는 프리미엄 골프장인데요. 지금 선분양 중이래요. 일반 회원권은 5천만 원인데 VIP는 1억이래요. 근데 지금 5명이 공동으로 사면 1인당 2천만 원만 내면 된대요. 2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되팔면 최소 4천만 원은 받을 수 있대요. 2배예요. 그게 확실한 건가요? 저희 오빠가 이쪽으로는 전문가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빠가 직접 설명해주면 이해 가실 거예요. 며칠 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도착하니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8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수라고 합니다. 지우 오빠예요.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지우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시라고요. 오, 역시 풍채부터 남다르시네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한정식이었어요.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솔직히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굴러먹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리조트 분양 이런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프리미엄 투자 컨설팅 대표 한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번 용인 골프장은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내부 정보 입수했는데 삼성전자 임원들 전용으로 쓸 거래요. 그러면 회원권 값이 폭등하는 거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골프장 조감도, 시설 계획, 투자 수익률 예상표.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형님, 솔직히 은행 예금이나 주식으로는 이런 수익 못 냅니다. 형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죠. 하지만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라서요. 제가 말끝을 흐리자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사실 저도 500만 원 넣었어요.
제 전 재산이에요. 뭐라고요? 나도 오빠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사기 칠 사람이에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도 같이 해요. 우리 1년 뒤에 돈 벌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테이블 아래서 그녀의 발이 제 종아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00만 원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 편하실 때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체를 했습니다. 출금 500만 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오빠 입금 확인했어요. 우리 1년만 기다려요. 같이 부자 돼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0만 원. 시험 삼아 넣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행 앱 알림이 울렸어요. 입금 한민수 75만 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도 75만 원이 맞았어요. 황급히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받았죠? 배당금이에요. 2달 만에 15% 수익이에요. 진짜네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우리 오빠 이쪽으로는 진짜 전문가라니까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500만 원이 2달 만에 75만 원을 벌어다 준 겁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1년을 넣어도 이자가 20만 원도 안 나오는데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을 넣으면 1년이면 6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형님, 이번 주 목요일 시간 되세요? 제가 사무실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전화로는 말 못해요. 오시면 아실 겁니다. 형님 인생 바꿔드릴 기회거든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욕심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75만 원이 미끼였다는 것을.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목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프리미엄 투자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책상 5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셋. 벽면에는 각종 투자 성공 사례가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가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형님, 오늘 보여드릴 건 좀 특별합니다. 사실 이건 VIP 고객들한테만 오픈하는 건데요.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용인 프리미엄 골프장 개발 투자 제안서. 표지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형님, 골프장 회원권은 그냥 맛보기였어요. 진짜는 이겁니다. 골프장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이요? 네. 회원권은 남이 만든 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땅 매입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부 우리 돈으로 하는 거죠. 수익률은요? 최소 3배. 3천만 원 넣으면 1년 뒤에 1억 됩니다. 3배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형님,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부동산 개발 사업 PF 대출 아시죠? 알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고 개발이 끝나면 원금이랑 이자를 받는 겁니다.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줬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천만 원 넣으면 1년 뒤 1억. 5천만 원 넣으면 1억 5천. 만약 1억 넣으면요? 3억이 됩니다. 1억이 3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게 그런 큰 돈은. 제가 말끝을 흐리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형님,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최소 투자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부담 없으시죠? 3천만 원. 퇴직금 통장에는 아직 1억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면 할만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네요. 그녀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제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 말 들었어요. 응. 듣고 있어. 나도 추가로 500만 원 더 넣을 거예요. 1년 뒤면 1,500이 되잖아요. 그럼 엄마 병원비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 수술하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고 계세요. 이번 기회에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빠도 하는 거 맞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해보지. 와, 진짜요? 우리 오빠 최고. 지우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수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형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거 혹시 위험하진 않죠? 당연히 안전합니다. 여기 보세요. 담보 설정도 돼 있고 공증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망설이자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믿어요. 내가 오빠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그녀의 눈을 보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3천만 원 하겠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형님. 서명을 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체를 했어요. 출금 3천만 원. 남은 잔액 1억 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우리 1년만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나 오빠 좋아하는 거 알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지하게. 그게 무슨 뜻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이 1억이 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지우와의 미래.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론 어렵고요. 일단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1시간 뒤 강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땅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계약을 파기하겠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돌려드려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형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땅을 알아봤는데 더 좋은 곳이 나왔어요. 근데 계약금을 이번 주 안에 넣어야 해요. 얼마인데요? 1억 5천.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은. 형님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짜 대박입니다. 땅값이 지금 평당 200만 원인데 1년 뒤면 500만 원 됩니다. 1억 5천 넣으면 3억 5천 돼요. 그때 지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오빠. 왜 그래? 나.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1,000만 원 더 넣었어요. 뭐라고? 우리 집이 전세인데 전세금 일부를 당겨서 넣은 거예요. 이번 기회 놓치기 싫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도 같이 해요. 우리 이번에 대박 나서. 재혼해요. 재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진심이에요, 오빠. 1년만 기다려요. 돈 벌면 우리 조용히 결혼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빠가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알겠어. 내가 해볼게.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1억 5천이면 형님 지분이 최대가 됩니다. 1년 뒤 형님은 억대 부자세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한도 2억. 이틀 뒤 통장에 돈이 입금됐어요. 저는 그중 1억 5천만 원을 민수 계좌로 보냈습니다. 출금 1억 5천만 원.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1년만 기다려요. 우리 꼭 행복하게 살아요. 하트가 3개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껴안고 웃었습니다. 1년만 참으면 3억 5천만 원. 그리고 재혼. 제 노후는 장밋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노후는 장밋빛이 아니라 지옥불이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남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도 의자도 서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관리실로 뛰어갔습니다.
15층에 있던 회사가 어디 갔습니까?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젯밤에 이사 갔던데요. 짐 다 빼갔어요. 연락처는요? 몰라요. 월세도 석 달치 밀렸던데 그냥 잠적한 것 같아요. 뒷머리가 찌릿했습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전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우에게 전화. 역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입니까? 연락 주세요. 지우야 전화 좀 받아. 걱정된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민수, 한지우. 둘 다 대포 신분증이네요. 주민번호 조회해보니 이미 사망한 사람들 번호예요. 사망? 네. 그리고 계좌 추적해봤는데 돈이 이미 인출돼서 여러 계좌로 분산됐어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 돈은요?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직적 사기는 범인 검거도 쉽지 않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8천만 원. 제 퇴직금 전부와 집 담보대출까지 모두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우와 나눴던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오빠 사랑해요. 우리 재혼해요. 오빠가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도 그 눈물도 그 사랑 고백도 전부 연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박살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이번 달까지 300만 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통장에는 1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최후 통보가 왔어요.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말이 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집으로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투자 사기 1억 8천만 원 손실, 집 담보대출.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그 나이에 이혼녀가 재혼하자는데 믿으셨어요. 며느리가 더 냉정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거든요.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조금만. 아버지, 제 말 안 들으시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저희가 경고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모릅니다. 아들 부부는 일어나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석 달 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 3억 2천만 원. 대출 원금 2억을 갚고 이자와 수수료를 떼니 손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65년 인생의 결실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당분간만 너희 집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대신 생활비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저는 아들 집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작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달 사이 살이 10kg 빠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5세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편의점, 경비, 청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콜 7건.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였어요. 30살 취객에게 반말을 들었습니다. 토한 손님의 차를 청소했어요. 밤새 일하고 받은 돈은 5만원. 예전엔 점심 식사비가 5만원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벌이가 5만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냉랭했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 저희 애들 먹는 거 챙기기도 바빠서요. 손자는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방에서 냄새나. 저는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 방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쪽지를 붙여뒀습니다. 아버님, 방 청소 중이니 오늘은 거실에서 주무세요. 청소는 핑계였습니다. 그냥 제가 방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였죠.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지점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아파트 주인에서 아들 집 소파 신세로.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한지우. 아니,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 여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벌이는 52,000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 이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새 핸드폰에 지우의 번호를 쳐 넣어봤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제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돈은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당신이 진짜 누구였는지만 알고 싶어요. 전송.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 3시간 뒤면 며느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사라져야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골프장이 떠올랐습니다. 지점장님, 자세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 그 부드러운 손길,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65세 남자에게 37살 여자가 다가온다는 것, 재혼하자고 속삭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왜 몰랐을까요? 외로움이 저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 텅 빈 집,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혼자 먹는 저녁 식사. 그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우리 재혼해요. 그 말들이 진짜이길 바랐어요.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착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저의 돈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33년 동안 모은 돈. 제 노후를 책임질 돈. 그 돈을 저는 단 6개월 만에 날렸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골프장 투자 사기. 수십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60대 남성, 여성 골프 프로 사칭 사기단의 2억 원 피해. 로맨스 스캠 기승, 외로운 은퇴자 노린 조직적 범행. 재혼 미끼로 접근, 전 재산 편취 후 잠적.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산악회, 골프장, 등산 모임, 외로운 은퇴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침투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 작은 스킨십. 외로운 사람에게 그런 건 마약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다가 한 문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자녀에게조차 알리지 못해 고통 가중. 맞았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창피했으니까요. 65년을 살아온 어른이 젊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넘어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아들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투자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상담했다면? 만약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풀어놓은 자물쇠. 방문을 열었어요. 옷장에서 골프채를 꺼냈습니다. 1년 전 150만 원 주고 산 드라이버였어요. 지우가 추천해준 제품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좋아요. 이걸로 치면 스윙이 확 달라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비싼 걸 사게 해서 돈을 쓰게 만든 거였죠. 저는 그 골프채를 들고 중고거래 앱을 켰습니다. 골프 드라이버 팝니다. 3만 원. 1시간 뒤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왔습니다. 상태 좋네요. 3만 원 맞죠? 네. 현금을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청년은 골프채를 들고 기뻐하며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0만 원짜리가 3만 원. 제 인생도 그렇게 폭락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면 의심하십시오. 외롭죠?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투자하세요. 1년이면 2배예요. 재혼해요. 당신이 좋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먼저 다가온다면 100% 의심하십시오. 37살 여자가 65살 남자를 사랑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저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묻어버렸어요. 그게 사실이길 바랐으니까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우면 자녀에게 말하세요. 친구에게 상담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면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대리운전으로 5만 원씩 벌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 집 작은 방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손자는 제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냄새 난답니다. 이게 제 말로입니다. 33년 은행 지점장의 말로예요. 여러분은 제발 이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 경고등이 됩니다.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기 감정을 이용한 투자 권유.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밤 11시에 나가야 합니다. 대리운전 앱을 켜고 5만 원을 벌러 가야 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